안녕하십니까, 서부영TV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책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경제적인 제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 시에 산재보상, 민사배상, 손해배상 여기에 별도로 법인과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또 페널티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급한 겁니다. 오늘은 그 관련된 내용을 약간 길게 말씀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분명 좋은 정보를 갖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그 전과 후에 있어서 기업에서 준비해야 될 어떤 고민거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중대사고 발생 관련 기업의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산업재해, 즉 중대재해가 발생 시에 기업 입장에서 발생 비용을 한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4중고에 대한 경험을 갖다 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처벌 차원이 다릅니다. 이에 대한 예방, 준비에 대한 1순위는 뭐뭐뭐뭐이다. 네, 이거에 대한 1순위는 맞습니다. 위험성 평가 도입입니다. 사건 사고가 참으로 많았던 대한민국, 애석하게도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진행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기 전에 그 전부터 이 제정을 갖다 하라고 어떤 시민단체, 여러 단체 중에서 많은 어떤 활동을 갖다 해왔던 것도 한 사실입니다. 2016년 대표적으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기억을 할 겁니다. 특히 이 사고를 갖다가 계기로 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갖다가 강화를 갖다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던 게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27일 이후에는 5인 이상 그리고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대표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대산업재해란 뭐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이 되면 중대산업재해사고라고 합니다. 즉, 내 사업장 내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이 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즉 우리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이 되거나 마지막으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발생이 됐을 때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발생이 되기를 바라는 대표는 없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대표는 어떤 선택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 내가 보유를 해서 자체 회사의 미처분이여금, 현금으로 그 모든 걸 갖다 해결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에 있어서 내 위험 요인을 갖다가 다른 쪽에 전가를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갖다 해야 됩니다. 보유를 하게 되면은 또 전가를 갖다 하게 되면 둘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보유라는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 또한 고민을 갖다 하셔야 되고요. 위험 요인을 어떤 준비를 통해서 전가나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이 또한 전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를 할지 내 위험 요인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하든 내 위험 요인을 다른 쪽으로 전가를 시키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특히 이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사고가 발생되기 전후에 대한 어떤 타임스케줄상의 도식은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애석하게도 중대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발생되기 전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실천을 할지에 대한 예방에 대한 부분과 애석하게도 발생이 된 이후에 이 사고 수습에 대한 부분 또한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게 사업주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고 수습에 있어서는 어떤 배상에 대한 부분, 또 합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경제적인 제재로 인한 어떤 구속, 그리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 관련된 부분까지 이런 부분 관련된 내용 또한 대표가 인지를 하고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중대사고 발생 전과 후에 맞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준비를 갖다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의 현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에 기업적인 측면에 있어 리스크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중대사고 발생 시에 기업에 끼치는 악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부분이 중대사고에 대한 수습을 갖다 하기 위해서 비용 마련에 대한 고민을 갖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비용이 회사 자체적으로 유보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을 때 이 비용 마련 시 부채 비용이 상승이 되고 이 상승이 되는 부분만큼 자산의 어떤 감소를 갖다가 이루어지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이 당기순이익, 당해년도의 매출에 있어서도 감소에 영향을 갖다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중대사고가 발생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조사를 나와서 그 시간 또한 길기도 하지만 근로감독관 자체가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이 산재보험, 그 각각 업종별, 회사별에 따른 산재보험 요율이 있는데 이 산재보험 요율 상승이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네 번째는 이 심할 경우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어떤 준비나 이런 데는 대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는 기업의 도산 및 이걸 갖다 또 막기 위해서 개인 재산에 대한 부동산 압류에 대한 기업주 입장에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이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업원의 사기라든가 기업주의 어떠한 열정에 대한 신뢰감 저하 이런 부분이 이 중대사고 발생 시에 기업에 악영향을 갖다 미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회사 경영에 큰 시련을 끼치는 산업재해사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발생 가능한 리스크 제거가 우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대재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정말로 많은 준비를 갖다 했고 그걸 갖다 알리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사고의 가장 큰 핵심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 시에 경제적인 제재를 갖다 특히 강화를 갖다 통해서 법적 효과를 갖다가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대재해 관련된 어떤 예방을 갖다가 철저하게 해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라.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사중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여태까지 없었던 처벌이 강화가 된다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재해 사망이나 사고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갖다 드리진 않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 범위가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 인원이 상관이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이후에는 5인 이상 그리고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이 된다는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갖다 드렸습니다. 재해 정의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재해 정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단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부상 질병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강화됐다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중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벌 규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 예방 관련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벌금형과 수습비용은 별도로 하고라도 법인 그리고 사업주인 개인에 있어서에 대한 그런 어떤 처벌 관련된 부분까지도 플러스가 됐다는 부분이 가장 강화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갖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일간에는 내년 1월 27일 이후에 시행 관련된 부분을 2년간 2025년까지 유예를 갖다 한다는 내용도 뉴스를 통해서 들리긴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를 갖다 하겠죠. 언제 도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도입이 됩니다. 언젠간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골머리를 갖다 앓고 계신 게 현 기업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업은 미리 어떤 정비를 갖다 하고 예방을 갖다 하고 이런 부분을 특히 준비를 하고 예방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6조와 7조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제 6조, 7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제4조 또는 5조를 갖다 위반해서 제2조, 제2호 감옥에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을 갖다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각각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또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 죄로 인해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5년 이내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일이 발생이 된다면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6조의 그런 내용입니다. 7조는 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의 양벌 규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이 이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앞전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갖다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여기 핵심 이겁니다. 양벌 규정에 대한 부분을 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사고 발생 이전에 어떤 예방과 그런 준비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갖다 하게 된다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재해사고가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 예방 준비에 대한 부분과 이거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기여가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발생이 됐을 때의 정상 참작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벌 규정에 대한 부분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증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대표님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이 산재보험에서 다 처리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데 무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업 대표 입장에서 이런 산재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중대재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지 그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산재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이 산재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죠. 대신에 근로자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 이외에 민사배상 관련된 부분도 또 합의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산재보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청구권자는 피해한 근로자, 유족이 청구를 갖다 할 수 있고요. 이 법적 근거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산재보험은 근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에 있어서 성립 요건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재해만 관련된 부분인 거지 이 어떤 불법 행위에 있어서 위반 사항이나 고의 과실 관련된 부분은 이 민사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산재보험의 원리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민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과실이 있을 때 근로자의 과실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상계 처리가 돼서 민사배상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다. 그럼 산재보험에서는 이런 피해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른 정률 보상을 기본적으로 해서 산재보험료에서 보상을 갖다 해줍니다. 평균 임금 곱하기 그 법정 일수 관련된 내용이 이 보상 범위 안에 계산하는 식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민사배상에 있어서는 손해액의 전액을 갖다가 배상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핵심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게 기본적으로 과실에 대한 부분이 몇 프로가 누구냐 아니냐에 따른 그거에 대한 또 다툼의 소지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와 그리고 근로자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합산을 해서 배상을 갖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시간 또한 많이 걸리는 것 또한 사실이 됩니다. 이 소멸시효가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3년 정도가 되고요. 민사배상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같은 소멸시효가 3년 정도가 됩니다. 이 산재보험에서의 장점은 피해자 과실에 관계없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재보험료에서 지급을 보상을 갖다 해주는 장점이 있고요. 민사배상에 있어서는 실손 배상액만큼만 배상을 갖다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산재보험료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보상액 자체가 좀 작고요. 이 민사배상에 있어서의 단점은 이 과실상계에 대한 감액과 소송 지연으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까지도 이 단점이 또한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권에 대한 부분은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그 중대사고 발생돼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그 지역별 해당 지사가 관할권을 갖는 반면에 민사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에서 이 관할권은 갖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에서의 어떠한 보상과 그리고 민사에 있어서의 배상, 거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런 안전의무나 예방의무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한도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한도가 늘어난다는 게 플러스가 되는 장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증고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이거랑 별도로 어떤 사업주와 법인에 있어서 이 중대재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양벌 규정 그리고 처벌 규정이 별도로 따로 있다는 부분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핵심이자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대표님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재사고, 즉 중대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에 이 산재보험에서 주는 금액과 그리고 민사보상에서 배상에서 주는 그 관련된 내용을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으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산재보험만 믿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대표님들한테 이런 비용 또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정보를 한번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입니다. 정년 60세라고 했을 때 월 급여가 200만 원 정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본인 과실이 30%라고 추정이 했을 때 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배상 금액을 나타내주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노동상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 급여, 그리고 본일과실 여부에 따라서 이 산재보상법의 보상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유족의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장입이 포함해서 최대 한 1억 정도, 30세인 남자니까 60세까지 30년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현 급여가 200이었을 때 요거가 매년 상승이 된다는 걸 갖다 감안했을 때 유족 일시금과 그리고 장입이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한 9,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랑 별도로 하고 산재보험에서 해주는 보상 이외에 이 민사상의 손해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배상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이 과실에 대한 부분이 근로자 과실 몇 프로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여기에서 이 산재보호법상의 보상금액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근로자 측 유지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마음은 안타깝지만 좀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같은 조건일 때 일시수입에 대한 2억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 한 4천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만 이 또한 한 6,500억으로 했을 때 이게 한 3억 한 600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민사상 손해에 있어서 3억이 넘고 그리고 선제보험에 있어서 비슷한 어떤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한 1억 가까이 되는 9,500 정도가 됐을 때 3억에서 한 9,500을 빼면 한 2억 1천 정도가 회사에서 추가로 배상을 갖다 해줘야 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해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반을 갖다 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여기에 양벌 규정과 그리고 법인 대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의 각각에 대한 배상 그리고 보상 금액은 별도로 또 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있어서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갖다 준비하기 위한 예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게끔 하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